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요즘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아주 큰 열풍을 타고 있죠. 서예지 씨와 김수현 씨, 선남선녀의 매력은 당연히 넘치고 심리적으로 볼 수 있는 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날씨가 요즘 비가 왔다 안 왔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혹시 공허하진 않으세요? 마음이 공허하고 적적할 때가 뭐 왔다 갔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공허한 상태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된다면 마음에 쉼표 찍기 하실 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코지만 괜찮아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최근에 서예지 씨랑 김수현의 형이 망태라는 인형을 가지고 정말 난리도 아닌 싸움을 벌였었어요. 원래는 김수현 씨가 자기 형한테 형이 하도 나비와 관련된 트라우마, 악몽을 꾸다 보니까 그 꿈을 꾸지 말라고 약간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인형으로 만들어져 준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 나비 퇴치의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 인형을 서예지 씨한테 줬고, 서예지 씨는 어머니에 관한 악몽을 계속 꾸다 보니 이제 이 인형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김수현 씨가 서예지 씨한테 망태를 줬죠. 김수현 씨의 형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내 거였는데 왜 줬냐 라는 상실감 때문에, 또 서예지 씨는 왜 갑자기 형이 자기의 인형을 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요. 이 싸움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던 만큼 두 사람이 이 인형에 담고 있는 의미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인형을 일종의 애착 인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애착 인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애착 인형을 가져와 봤는데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얘는 소개해드리자면 깽깽이입니다. 우연히 저희 가족이 가져왔길래 너무 예쁘다고 내 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 녀석으로 입양을 했고요. 라이언 잘 아시죠? 라이언은 제가 이제 석사과정 때 라이언에 관한 소논문을 쓰기도 했었는데, 많은 의미가 담긴 녀석이라 촉감도 좋고 같이 있으면 좀 편합니다. 또 민망하네요. 얘는 아시죠? 겨울왕국의 엘사인데 이것도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저희 가족이 가져왔는데 버리려고 하길래 좀 끌려서 내 거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얘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꼭 이런 인형들 아니더라도 여러분한테도 애착 인형 기능을 하는 인형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키덜트족이라고 해서 피규어를 모으는 분들도 있고 인형을 많이 모으는 분도 있고, 인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물론 돈이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실감을 크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물건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내 반쪽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실감을 크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공허감은 연결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연결감이라는 거는 나에게 중요한 타인이 있고 내가 늘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세상은 그렇게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다. 이런 타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연결감을 느낍니다. 제가 일전에 당신에게는 중요한 타인이 있습니까? 중요한 타자가 있습니까? 영상편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타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여러 명의 타인들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애착 인형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애착 인형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함부로 뺏거나 어른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아이들이 그 인형을 소중한 관계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마치 자기의 일부로 생각을 해서 그 인형과 원치 않게 떨어졌을 때 큰 상실감, 관계의 단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착 인형 얘기를 꺼내봤어요. 근데 이게 공허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나 지금 공허하다라고 대놓고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삶은 퍽퍽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함께 짚어볼 만한 예시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치를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필요한 만큼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도 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지 않고서는 갈급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쉴 틈 없이 나를 바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 쉬는 그 틈에 우울함, 공허감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걸 느끼고 있자니 그냥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괴로운 사이를 참기가 싫어서 게임이나 SNS나 섹스나 음주나 담배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빈틈을 견디기 어렵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공허하다 못해 하루 종일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진 않으신가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아이고 의미 없다. 삶이 그냥 견디면서 버티면서 사는 거지라고 느끼진 않으실지요. 아마 이 정도가 조금 버겁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하신다면 공허하신 걸 거예요. 이렇게 공허함이 반복된다면, 공허함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계셨다면 연결감의 문제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나의 내밀한 감정이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긴 채로 지속되지는 않았는지요? 그게 언제셨어요? 언제부터 지속됐나요? 공허한 나의 마음은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여러 원인들이 쌓여서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공허감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서 김수현 씨의 형과 서혜지 씨가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원인이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은 망태가 저렇게도 간절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심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 인형을 소개했지만 저도 이 인형의 따뜻함, 부드러움, 푸근함, 언제든지 돌아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 이런 이미지들을 담아서 얘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징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외로움을 보상할 수 있는 무언가일 수 있고요. 헤어진 연인을 상기시키는 무엇일 수도 있고, 그리운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무엇일 수도 있고, 한때 잘 나가던 나를 추억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을 상징하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 혹은 누군가에게 심어놓은 상징은 나의 이전 과거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잃게 됐을 때,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지갑에 담긴 추억까지 잃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속상함이 몰려오는 것처럼,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서혜지 씨와 김수현 씨의 형이 망태를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상실감을 느껴서 대노를 하고 싸움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타인에게 무엇을 바랬었고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언제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끊기게 되었는가, 단절과 결핍을 경험한 게 언제부터였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신다면 좋은 출발점에 서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공허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 영상에서 제가 관계를 찾으시라, 상담을 찾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공허함이 생기기까지도 많은 시간들이 걸렸기 때문이죠.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나비 호흡법을 가르쳐주죠. EMDR 트라우마 치료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 나를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감싸주고 호흡을 하면서 명상하고 나를 토닥여주는 작업이잖아요. 어떤 감정이 격하게 일어나서 그것이 트라우마 반응으로 일어날 때 좀 시간을 지연시키고 몸의 반응을 이완시킴으로써 신체와 감정이 통합될 수 있게 하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몸으로 드러나는 반응 수준에서 그것을 잠재움으로써 정서 수준까지도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트라우마라는 반응은 결국 깊은 곳에는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제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인젠동 치료, 수용 전염 치료, 액트의 방식도 이와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몸 수준, 신체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죠. 명상도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깽깽이 같은 애착 인형에 따뜻함, 이런 이미지를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깽깽이는 사실 안에 뭔가를 넣어 놓고 초록색으로 만들고 부드러운 소재로 감싸고 있는 인형에 불과한데, 제가 여기에 따뜻함, 부드러움, 포근함, 그런 이미지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깽깽이를 보면 마냥 기분이 좋은 거죠. 그것처럼 나비 호흡법도 그 따뜻한 타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혜지 씨가 어머니로 인해서 꿈속에서 괴로워할 때 김수현 씨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비 호흡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혜지 씨한테는 김수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상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리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몸 수준에서 좋은 이미지, 좋은 심상을 만드는 것은 뭐 제가 중요한 타인, 타자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좋은 세상을 더 만들어가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감, 긍정적인 자기감, 자기 개념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자기감이 더 많아질수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지겠죠. 항상 제가 관계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관계를 찾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또 잘하시는 일일 수 있겠지만,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이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좀 제언점을 드린다면, 나의 속내를 털어놓고 또 수용받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꾸준히 만들고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자주 맺다 보면 거기에서 무의미함을 느껴서 더 공허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진솔하게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시고, 그것조차 힘들다 싶으실 때 상담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럼으로써 나에 대한 좋은 감각, 좋은 셀프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이코지만 괜찮아? 애착인형, 공허감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현대인들은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지, 성취도 많이 해야 되지 해서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SNS에 소통량도 많아지고 함에도 정작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없다, 외롭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타인을 내 안에 심는 작업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멀리 말씀드렸는데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음의 쉼을 얻으셨다면, 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